자, 우리가 사고력 수학하면 고정관념에 갇혀져 있는 세 가지 있어요. 교구나 보드게임이다. 초등학생만 하는 거다. 사교육이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래서 안 써먹죠. 그런데 제가 UR에 보내드린 거 봤으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평가원에서 6월 모의평가를 보는데 수학에서 종합사고력이 필요하고 그런 문항을 출제하겠다고 써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평가원에서 복잡한 계산 문제를 지향하고 반복 훈련을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요소나 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문항은 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수학이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사고력 수학입니다. 사고력 수학. 자, 이 사고력 수학이라는 게 앞으로 더 확장될 겁니다. 왜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 부분을 기초 소양 안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수리 소양 옆에 보시면 그냥 수학 선행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양한 상황에서 수리적 정보와 표현 및 사고 방법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추론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을 무엇으로 한다? 수리로 한다. 한마디로 이게 이렇게 가능하잖아. 어떤 수학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실생활에 적용하면 되잖아 라는 거죠. 그거를 계속 무엇으로 봐야 된다? 사고력적인 것을 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조사 방법론이라는 거를 꺼냈어요. 조사 방법론. 이 조사 방법론은 전공 서적이죠. 우리 언제 배우나요? 언제 배우나요? 빠른 친구들은 대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전공 기초 과목으로. 느린 친구는요, 대학교 4학년 때 배웁니다. 왜요? 논문 써야 되니까. 더 느린 친구는요, 대학교 1학, 대학원 1학년 때 배웁니다. 왜요? 논문이 엄청 많고 죽도록 하니까. 그쵸?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실 거예요. 난 저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럼 둘 중에 한 명이 하나입니다. 대학을 안 가셨거나 아니면 공대생이거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대생은요, 조사 방법론을 안 배워요. 수학과를 공부하면서 다 익혔거든요. 자, 조사 방법론의 목차를 볼까요? 조사 방법론의 목차 시작은 이렇습니다. 과학의 성격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론, 조사 연구의 정의, 목적, 과정, 연구 설정. 저 뭐랑 똑같냐면요. 과학 실험 설계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성격을 배워요. 과학적으로 해결해보자. 그쵸?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개념, 정의, 종류, 기능, 변수, 가설, 정의, 명제, 이론. 자, 이거 뭐예요? 네, 사회과학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결과적으로 내가 이 개념은 이걸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설 설정입니다. 이 부분도 뭐예요? 과학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 다음에 뭐 나오는지 보시죠. 측정과 척도입니다. 측정, 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그 다음에 밑에 표본조사, 추출. 이거 안 하고 논문 쓰시면 계세요? 없으시죠? 뭐예요? 수학이잖아요. 그쵸?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료 수집 방법. 이런 것들을 해요. 이게 뭐죠? 실험의 수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까지 봤는데 과학은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단계적 사고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국어에서 글쓰기 학원 다니는 건 똑같아요. 둘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우리 친구가 재밌는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결과 나중에 만나요. 물론 물원화원, 물투화투 공부하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초등학교 때 과학을 배울 때는 이렇게 기초 탐구 과정을 배우거든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학이라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요? 타당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가치를 만들어요. 자, 오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아까 사고력이라는 게 학생 스스로 답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네, 네, 주소 잘 받았습니다. 네, 저 핸드폰 보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지금 복사해 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단어 보이시나요? 태도나 가치관, 행동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더 포인트 아닌가요? 수행평가를 하는데 심지어 태도나 가치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오늘도 해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요? 이런 거죠. 아까 우리 체육장 선생님께서 얘기해 준 것처럼 청소년기에 성관계를 했던 비율, 그 다음에 첫 경험의 나이, 이거를 많게 볼 수 많게 볼 수 있고 적게 볼 수 적게 볼 수 있고 위험하다 생각할 수 위험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위험하지 않다고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죠? 태도나 가치관이에요. 단 뭐가 있어요?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뭐요? 성관계율, 첫 경험, 세상 여태까지 제가 이 설명을 진행하면서 성관계율과 첫 경험의 나이를 예로 든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 공감하고 있었으니까.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척도를 삼을 수 있다. 내 생각의 기준을 삼을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사고력 수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에 도움이 된다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의 여러 가지 수학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수학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건 사고력 수학이고 어느 순간 우리 친구가 사고력 수학을 하다가 사고력 수학 재미없어. 나 경시가 더 재밌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땐 경시만 시키면 돼요. 그건 뭐죠? 여러 가지 만나봤더니 경시라는 게 평균적으로 내가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 본인이 느낀 거죠. 그래서 처음에 굳이 우리 친구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께서 선행이 좋나? 심화가 좋나? 사고력이 좋나? 경시가 좋나? 이렇게 한 군데를 밀어넣을 필요 없다는 거죠. 단 처음에 우리 친구가 아무것도 안 고르면 네 개 중에 하나 어떤 거라도 골라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다른 유형의 학원으로 보내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 이유는 계속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 친구가 수학을 더 짜증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유형의 학원을 다니실 때는요. 제발 6개월은 한 군데서 꼭 다니세요. 뭐냐면 이거는 내가 어디 뭐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단원 다 공부했어가 아니라 어떤 스타일의 수학을 배웠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호흡을 해줘야 내 몸에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체득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두 가지 멘트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고력 수학이라는 것은 교재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사고력 수학 교재를 내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멈추는 게 아니고 수학을 어떻게 접근시키는지에 대한 방법론이다. 이런 것을 재밌어 한다면 이런 것을 잘 하는 사람들 찾아서 공부를 가르치는 게 맞을 것이고 대표적으로 사고력 수학을 하는데 중등 학원들이 이런 수업을 하더라. 그래서 밖에서 보면 되게 답답하고 되게 느리게 수학하는 거 보고 비효율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고력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한테 맞을 수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공부에 적당한 속도, 그 다음에 적합한 공부법을 우리 부모님께서 꾸준히 고민을 하셔야지 좋은 학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가 두 번째 핵심입니다.